안녕하세요. 둥디TV 신법사입니다. 캐나다 이주를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다룬 이전 영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캐나다 이민 방식을 결정하기 전 우선 어느 지역에 거주를 할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이민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각 주정부 또는 준주에 적합한 이민 방식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요건이 달라지기에 지역과 이민 프로그램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번 시간엔 BC주로 이주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캐나다 BC주 이민,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BC주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표 이민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BC 주정부 이민, BC PNP라 할 수 있습니다. BC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주에서 지명한 후보자가 되어 연방정부 승인을 기다리는 일반 BC PNP와 BC 주정부 지명 후보자가 되어 연방정부 이민 프로그램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 진행하는 EEBC,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BC PNP도 세부적으로 조건에 따라 구분되어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크게 개인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도전하는 기술 이민, 사업을 199 만들어낸 것으로 승인받는 사업 이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술 이민에 해당하는데요. 분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발 방식은 학력, 경력, 영어 능력, 시급, 그리고 지역 등을 평가해 점수를 매겨 고득점 순으로 선발인을 구분해 초청장을 보내는 점수제입니다. 하지만 BC 주정부는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더 낮은 점수에 더 자주 선발되고 있는 타겟 드로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스트림보다는 BC주에서 지정한 직업군을 선택해 지원하는 것이 훨씬 영주권 취득에 유리한 방법입니다. 최근 점수대 인플레가 지속되면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캐나다 BC주로 이민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타겟 드로우, 그 중에서도 헬스케어와 EC를 선택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반 선발이 106점대의 선발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해당 특정 직업군의 지원자들은 60점 이상이면 초청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BC주에서 좀 더 수월하게 영주권을 받으려면 헬스케어나 EC와 같이 직업군을 지정해 선발하는 분야의 일에 선택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뜻인데요. 관련해 정리해둔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자세한 설명을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요. BC주 영주권 프로그램 중 PNP를 이용한다면 헬스케어와 유아교사, 이 두 가지가 핵심 팀은 분명해 보입니다. BC주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앞에 언급한 BC PNP이지만 BC주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연방정부 이민 프로그램이지만 익스프레스 엔트리와는 다른 에그리푸드, RNIP, 케어기버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에그리푸드 파일럿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농식품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아 장기적으로 근로하며 농식품업 발달에 기여하길 바라며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존엔 계절적으로 한시적인 근무를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임시 근로자 제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해당 분야 노동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0년 5월 임시로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2023년까지 3년간 시행 후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2025년 5월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제한을 완화해 더 많은 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해당 분야의 지원 조건은 1년 이상 근무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 언어 성적 CLB 4점 이상으로 까다롭지 않지만 지원 가능한 분야는 농식품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육류 식품을 제조하거나 다루는 정육 관련업, 버섯 생산 농장 근로자, 일반 농작물 생산 및 수확, 축산업 근로자 등에 해당됩니다.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관련 업무를 찾자면 정육점 등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BC주에서는 캐나다 로컬 정육점을 비롯해 한국이나 중국 방식의 정육점, 대형 마트에서 운영하는 정육점 등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근무처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1년간 근무를 마친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도전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자세한 설명은 지금 보시는 링크 클릭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어기버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홈 차일드 케어 프로바이더 파일럿, 그리고 홈 서포트 워커 파일럿도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19년에 시작된 5년짜리 시범 운영 프로그램인데요. 남은 기간이 이제 별로 남지 않긴 하지만 이민국 입장은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프로그램처럼 케어기버와 같은 계열의 이민 프로그램을 유지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엔 경력을 24개월로 요구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12개월, 즉 반 정도 기간만 근무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도 크게 낮아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2023년 1월 1일 모집과 동시에 바로 마감될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고 조건도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 자격 요건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최근 3년 이내 12개월 이상 근무, 주 30시간 이상 캐나다 고용주와 근무하는 것이며 퀘벡주 외 지역에서 일한다는 전제입니다. 또한 영어 성적이 CLB 5점 이상 갖춰져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를 돌보거나 노약자를 돌보는 일이라 의사소통이 중요시되는 일이기 때문에 영어 능력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조건이 완화되면서 특히 이번에 지원 마감은 빠르게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치열한 만큼 아주 매력적인 이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BC주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린 이유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BC PMP 모두 일반 선발 점수대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기존에 하던 점수제로만 이민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나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분류해 이민 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IT 전문 분야, 헬스케어, 유아교사, 농식품업과 같은 분야에 근무하면서 소도시나 농촌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경우에 좀 더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른 파일럿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직업과 언어 능력, 지역 등에 대한 선호가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에서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따라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인 대안을 찾는 것을 필요로 할 텐데요. 직업, 언어, 지역 혹은 또 다른 시범 프로그램을 찾아 도전해 보시길 원한다면 저희가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 플러스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지금까지 캐나다 이민은 둥지이민, 둥지TV 신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